안녕하세요. KMI 영상보고서. 오늘은 순환경제 시스템을 활용한 어업 폐기물의 자원화 방안 연구를 가지고 왔는데요. 낡고 부서진 어선, 얽히고 설킨 채 방치된 폐기물들. 갈수록 늘어나는 어업 폐기물들이 환경을 위협하는 골칫덩이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건 물론이고요. 해양 경관을 해치고 악취를 유발합니다. 자칫 선박의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폐어선이나 폐어구 같은 어업 폐기물은 수거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까다롭고 비용도 상당합니다. 정책적으로도 그동안 주로 수거와 인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수거한다고 끝나는 문제일까요? 중장기적으로 폐기물의 양은 줄이고 동시에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어업 폐기물을 쓰레기가 아닌 가치 있는 자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해법 KMI와 함께 고민해봅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에서 연간 유실되는 폐어구의 양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무려 연간 44,000여 톤에 달합니다. 엄청나죠?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폐어구를 수거하기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왔는데요. 하지만 이런 방식의 대응은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내 어선의 96%는 일명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라고 불리는 FRP 어선인데요. 이 수명이 길고 튼튼하지만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인양과 해체를 거쳐 소각 처리되죠. 그나마도 전문 인력과 설비를 갖춘 일부 조선소에서만 처리가 가능하고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대략 톤당 8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니까 선주들에겐 꽤나 부담스러울 텐데요. 정작 조선소 입장에서도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하네요. 폐기돼야 할 어선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무단 방치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폐어선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거라는 사실인데요.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지난 2019년을 기준으로 폐어선의 발생량과 처리 금액을 추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누적될 FRP 폐어선의 물량과 인양, 해체 비용을 전망했는데요. 오는 2045년까지 누적될 것으로 예상되는 FRP 폐어선은 약 25만 1,127톤, 인양 해체 비용만 약 2,009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어떻게든 폐기물의 양을 최대한 줄이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현재 국내 상황에선 가장 효과적인 건 재활용입니다. 단순히 수거하는 대신 순환경제에 주목하는 정책의 변화가 시급합니다. 순환경제라는 용어는 지난 1990년 데이비스 피어스의 저서 천연자원과 환경의 경제학에서 처음 사용됐는데요. 생산된 자원이 소비를 거쳐 폐기되는 대신 다시 유용한 자원으로 반복 사용되는 경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어업 폐기물이 과연 자원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자원이 될 수 있다면 그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미국에서는 FRP 폐선박을 활용한 의미 있는 시범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수명이 단 FRP 폐선박에서 유리 섬유만을 선별 파쇄한 후 이를 시멘트 보강재로 재활용하는 사업인데요. 명품 시계 브랜드로 잘 알려진 율리스 나르드는 버려진 낚시 그물을 다이버넷이라는 시계로 제작해 출시했습니다. 아디다스 역시 폐어구를 신발 소재로 활용해 순환경제 새로운 모델로 부상했죠. 물론 국내에서도 다양한 재활용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국토해양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수명에 닿은 FRP 폐선박을 응용해 슬래그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보도블럭이나 벽돌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최근 부경대학교에서도 폐어구를 활용해 외벽 마감재나 5개 시설용 벤치, 데크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약 3개월에 걸쳐 162명의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및 데이터를 수집했는데요. 조건부 가치 측정법 CVM 분석을 통해 어업 폐기물의 자원화 가치를 추정한 결과 어업 폐기물을 재활용한 원료의 가격이 기존 원료의 가격보다 약 23% 정도 높을 때 재활용 원료를 구매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연구는 순환경제 시스템을 활용한 어업 폐기물의 자원화 방안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자원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3가지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8가지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번 연구를 진행하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고동훈 박사님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예, 본 연구를 통해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어업 폐기물 순환경제 플랫폼 구축 시범 사업입니다. 순환경제 시스템을 활용한 어업 폐기물의 자원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해당 폐기물이 재활용된 원료가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범 사업을 통해서 어업 폐기물을 재활용한 원료의 가격이 기존 원료의 가격보다 높지 않은 범위에서 비용 절감을 통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화 단계에서는 필요한 부지 등의 기반 시설은 정부 주도하에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선별 파쇄 해체 등의 그러한 작업에서 노동력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 전략을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다부처위원회 설치입니다. 해당 폐기물의 처리 전체를 주관하는 기구의 일원화 또는 부처 간 공고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업 폐기물의 재활용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타 산업 또는 부처가 연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양 폐기물 처리와 플라스틱 감축, 재활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그리고 해상 부유나 해안가 폐기물 수거를 담당하는 지자체, 플라스틱 재활용 정책을 담당하는 환경부, 그 다음에 화장품, 의약품 등의 미세 플라스틱을 규정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이러한 부처들이 전부 다 통합해서 다수의 부처가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어업 폐기물 재활용 원료 우선 구매 제도 도입입니다. 폐허선 또는 폐허구 이러한 어업 폐기물을 재활용한 원료가 시멘트, 건축자재, 신발, 가방 등에 활용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어업 폐기물을 재활용한 원료가 소비재뿐만 아니라 시멘트 또는 건축자재 등 이런 산업재로 쓰일 수가 있다면 이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 도입을 통해 해당 원료의 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시장 확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쓰레기로 취급하는 관리가 아닌 자원으로서 간주하고 이 순환경제 시스템이라는 이 개념을 통해서 자원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서 요구하는 가장 큰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